Xin chào các bạn.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강사 김효정입니다. 자, 작심삼일 10번으로 베트남어 끝내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4가지 포인트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발음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육성조 배워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인칭, 나와 너를 칭하는 인칭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숫자, 이렇게 4가지 배운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작심삼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페이지 13페이지로 와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표에 베트남어 알파벳이 쭉 적혀져 있는데 딱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영어랑 비슷해서 나 할만하겠다 싶은데 좀 뭔가 보니까 좀 부호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호까지가 베트남어 모음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것까지 제가 발음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자세한 발음은요. 14페이지로 오셔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베트남의 모음인데요. 영어 모음 아예 이오 우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아예 이오 우에 부호들이 첨가가 되면서 그 부호가 하나의 모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보니까 A가 나와 있는데 이 A를 보니까 어떻게 읽고 싶어져요? 그렇죠. 영어에 아라고 읽고 싶잖아요. 그럼 아라고 하시면 돼요. 아. 읽고 그 밑에 보니까 A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A 위에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긴 제가 밥그릇이라고 할 건데 밥그릇 모양처럼 생긴 부호가 올라가 있죠. 자, 이건 성조는 아니에요. 우리 성조는요. 뒤에 가서 배울 거고 이거는 모음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A의 밥그릇 올라가져 있는 이 모음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아긴 한데 짧게 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발음이 아긴 한데 짧은 아. 그럼 위에 있는 아는 그쵸. 상대적으로 길게 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같은 A긴 A인데 얘는 별표예요. 왜 별표냐면 딱 A처럼 생겼으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라고 읽고 싶죠. 하지만 얘 발음은요. 아가 아니에요. 아가 아니라 A 위에 보니까 꺽쇠 모양이 있죠. 자, 이 꺽쇠가 들어가게 되면 발음이 어로 바뀌어요. 뭐로 바뀐다고요? 어로 바뀌어요. 자, 근데 이 어는 어떠냐면요. 짧게, 짧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짧게라고 해야 돼요 라는 이유는 어딘가에 긴 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이가 보이는데 이는 두 종류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와 이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꺽쇠 모양의 부호가 올라가 있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이 같은 경우는요. 입을 양옆으로 벌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 그렇죠. 그리고 이의 꺽쇠 모양 올라간 부호는요. 입을 위아래로 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오니까 I랑 Y가 보이죠? 베트남어는 Y까지가 모음이에요. 자, 이 둘 다 발음은 이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I는 짧은 이에요. 이. 그리고 Y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이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인데 I는 짧게, Y는 길게 발음은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오니까 오 모양의 3가지 모음이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오는요. 어와 오의 중간 발음이다 라고 해요. 한글에는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뭐와 가장 가깝게 발음할 거냐면 어랑 발음을 가깝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오는 아무것도 없는 오는요. 앞과 뒤에 A나 E가 오잖아요. A나 E가 오게 되면은 오 발음이 강해져요. 오 발음이 강해지고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에 꺽쇠가 올라가져 있는 거 보이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의 발음이에요. 오. 그 오이의 꺽쇠가 왠지 오징어 머리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에 콤마가 올라가 있는데 콤마는요. 오른쪽 위에 바짝 붙여야 돼요. 떨어지게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이 오에 콤마가 올라가게 되면 어 발음인데 이 어는 그냥 어가 아니라 길게 내빼야 돼요. 길게 내빼면서 목에 약간 힘을 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 남았는데 유는 2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유와 유의 콤마. 위에 콤마 붙일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딱 붙이시라고요. 자, 아무것도 없는 유는 어떻게 읽고 싶어요? 우. 영어랑 똑같아요. 우. 그 다음에 유에 콤마가 올라갔다. 그러면 발음이 으가 됩니다. 얘도 별표. 왜냐면 우리 보면 딱 뭐라고 읽고 싶어요? 우라고 읽고 싶죠? 우 아니라 유에 콤마는 뭐라고요? 으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베트남어의 모음 끝이에요. 자, 그럼 이 모음들이 어떻게 소리가 날지 오른쪽 보니까 그 조그맣게 예 보이시나요? 단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으로 다시 오셔서 A에 N이 붙었어요. 자, A에 N이니까 N은 니은 받침이죠. 그러니까 안 하시면 되고 그 바로 아래 내려와 보니까 A에 밥그릇 올라가 있죠. 밥그릇은 어떤 하라 그랬죠? 짧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줘야 되겠어요? 안 짧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꺽쇠 보면요. A의 꺽쇠 어떤 발음? 그렇죠. 짧은 어라고 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예시단위 단어 M 받침 들어가 있죠. 그럼 미음 받침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하면 되겠죠. 짧게 그냥 이게 아니라 짧게 스타카토 끊듯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두 가지. 아무것도 없는 거는 에. 위에 꺽쇠 올라가 있으면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시 단어 보니까 처음에 N이라고 나왔고 그 아래 이의 꺽쇠에 P 받침 들어갔다. P 받침은요. 비읍 받침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랑 Y로 넘어와서 I는 짧은 이라 그랬죠. 그리고 Y는 어떤 이라 그랬죠? 긴 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I부터 보니까 B-A-I 발음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읽게 되면 바이 맞나요? 맞죠? 자, 근데 제가 I는 어떤 이라 그랬죠? 짧은 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A 모음이 상대적으로 길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바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가 길죠? 마이 이렇게 늘려서 읽고 이는 탁 끊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 아래 보니까 B-A-Y가 나와 있죠. Y는 제가 어떤 이라 그랬어요? 긴 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음 A가 상대적으로 짧아지면서 뒤에 Y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마이라고 읽겠죠. 그렇죠. 이 차이점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I는 짧게, Y는 길게. 그러다 보니까 앞에 모음 길이도 달라진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에 아무것도 없으면 발음이 뭐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예시 단어 보니까 비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돼요? 뭐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오의 꺽쇠는 오니까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V가 나왔죠? V는 영어랑 똑같아요. 입술 살짝 이렇게 물어주세요. 그러면 vo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의 콤마 어떤 어라 그랬죠? 긴 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얘 어떻게 읽을까요? S는 쌍시옷이니까 서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유로 오셔서 유는 우였어요. 그럼 L, 리을과 합쳐지게 되면은 그렇죠. 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의 콤마 올라갔어요. H는 히읗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음이 어떻게 읽히는지 봤고요. 뒷페이지 가셔서 15페이지 와보세요. 자, 여기서는 복모음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모음을 발음 결합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맨 아래 표 세 줄 와보세요. IA, UA, U에 콤마 A 보이세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죠? 맞아요? 우아, 으아 라고 읽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발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어, 그죠? 그 다음 우어, 그 다음은 그렇죠. 으어 이런 식으로 아가 어로 돼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북과 남의 길이, 베트남 북과 남의 길이 1670km 정도로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의 말이 좀 달라요. 발음적인 면에서, 성조적인 면에서, 단어적인 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달라요. 자, 이 복모음에서 북부, 남부 차이가 있어요. 남부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식으로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A를 A로 읽으면 되는데 우리 지금 우리 발음을요. 북부 기준으로 배울 거거든요. 북부 하노이 수도 기준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이 발음을 세 가지를 이어, 우어, 으어 이렇게 발음으로 여러분이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요. 우리가 앞에서 보고 왔던 그 모음 발음과 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붙여주시기만 하면 된다.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로 오셔서 아이에다가 이의 꺽쇠가 있어요. 자, 아이니까 이 맞죠? 그리고 이의 꺽쇠니까 됐죠? 자, 그럼 이거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되겠죠? 이해. 자, 그럼 그대로 예시 단어 읽으면 미에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아래 내려오니까 이번엔 우, 이, 에 이렇게 나왔죠? 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대로 예시 단어 읽으면 루이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는 이의 꺽쇠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위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읽으면 루이에가 되겠네요. 그 다음 유에 콤마 우에 콤마 그러면은 합치면 으어가 되잖아요. 그대로 예시단어 읽으면 우어가 되겠죠. 그 다음 유, 우, 오의 꺽쇠 오, 우, 오 합쳐서 읽으면 호가 되고 그 다음 아래는 아이의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어라고 했었죠. 그대로 읽으면은 미어 그 다음 아래는 우어 그 다음은 흐어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음은 끝이고요. 자, 그 다음 자음 파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자음 파트 첫 자음 1 보니까 여기 있는 자음들은 영어 알파벳 자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B랑 V 같은 경우는 비읍인데 B는 그냥 편하게 비읍하면 되고 V는 입술 살짝 물어서 V 이런 소리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S랑 X인데 둘 다 쌍시옷 발음. 그 다음 H는 히읗 그리고 M은 미음 N은 그렇죠. 니은이겠죠? 그죠? 그 다음 L은 리을 발음 소리 납니다. 자, 그럼 예시 단어 어떻게 읽을지 한번 볼게요. B 오시니까 B랑 U가 있잖아요. U는 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그렇죠. 무 하면 되고 그 다음 아래 V는 V에다가 A니까 A가 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와라고 읽으면 되겠고 그 다음 S 쌍시옷 읽으면 수 됐고 X 마찬가지로 쌍시옷 A 붙었어요. 그러니까 싸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H 히읗이에요. 읽으면은 후 아주 간단. 그 다음 M 미음이니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의 콤마죠, 여러분. 자, 제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오의 콤마는 길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N은 오의 꺽쇠랑 합쳐졌죠? 오의 꺽쇠 뭐였죠? 그렇죠. 오였어요. 합치면 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L이 I랑 합쳐졌죠? I는 이니까 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자음 봤고요. 이번에 17페이지로 와보니까 여기는 첫 자음 to라고 나왔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영어 발음이랑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CKQ를 볼 건데 CKQ는요. 쌍기역이에요. 쌍기역 발음. 자, 근데 Q 같은 경우는 제가 QU라고 해놨는데 Q가 결합할 수 있는 모음이 U밖에 없기 때문에 Q를 하나의 자음으로 꾸라는 발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예시 단어부터 볼까요? 자, C에 QU 있어요. CQ 있죠? Q가 아니라 CQ 있죠? 자, CQ 읽으면은 꾸 됐고, 그 다음 K랑 I니까 끼 읽으면 되겠고, 그 다음 아래 QU에다가 오의 꺽쇠 합쳐졌어요. 자, 그러면 꾸 읽고 오의 꺽쇠 오꾸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래 내려와서요. 보니까 뒤에 가운데 짝대기 보이시나요? 자, 이 뒤에 짝대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발음이 디귿인데 이 디귿은 여러분이 살짝 이렇게 목에 힘을 줘서 발음하셔야 돼요. 너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읽으면은 유에 지금 콤마이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내려오니까 뒤에 짝대기가 없어요. 뒤에 짝대기가 없으면요. Z예요. Z 발음. 그래서 z 이렇게 끌어주면 되겠어요. 자, 끌어주게 되면 발음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Z가 되겠죠. Z.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R도요. 얘 Z 발음이에요. 자, 그래서 얘 읽으면요. O 아무것도 없는 거 라고 했으니까 THE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G의 I 보이시나요? 이거는 발음이 뭐냐면 Z예요. Z라고 읽으시면 돼요. Z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Z 하고 뒤에 모음을 읽어주면 돼서 여기 예시 단어 보니까 Z 다음에 O 맞죠? O 아무것도 없는 거 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돼요? 합치면은 THE라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G랑 GH가 있는데 G랑 GH는 기역 발음이에요. 근데 얘는 목에 살짝 힘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G의 U의 콤마니까 얘 발음 어떻게 읽을까요? 라고 읽으면 되겠고 그 아래 GH에 E 붙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입을 양옆으로 벌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 KH는 이런 발음이에요. 목에 살짝 힘을 주는데 남쪽으로 올수록 이게 좀 약해져요. 자, 그럼 예시 단어 볼게요. KH에다가 O 붙었어요. O는 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커가 되겠죠. 그 다음 아래에 T가 보이는데 T는 쌍디귿이에요. 살짝 짧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럼 예시 단어 볼까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O의 꺽쇠랑 합쳐졌죠. O의 꺽쇠가 O예요.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또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T 뒤에 뭐가 붙어 있죠? 그렇죠. H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터터터 발음이에요. 자, 그럼 예시 단어 지금 A의 꺽쇠 합쳐져 있죠? A 꺽쇠가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터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T 뒤에 뭐가 있어요? R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R이 들어가게 되면은 발음이 쌍지읒이에요. 쌍지읒 발음 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아래 CH도 쌍지읒 발음이에요. 자, 그럼 예시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자, TR 같은 경우는 지금 A랑 결합되어 있죠. A가 발음이 뭐죠? 그렇죠. 아니까 짜 하면 되고 그 아래 CH 뭐 나와 있죠? O의 꺽쇠니까 O 해서 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NH 같은 경우는 발음이 여러분 니예요. 모음도 포함이 되어 있는 발음이죠. NH는 발음이 뭐라고요? 니, NH, 니예요, 니. 자, 니 하고 그 뒤에 모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시 단어에 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니 읽고 에 하면 되는 거죠. 니에, 니에. 자, 그 다음 NG랑 NGH가 있는데 둘 다 발음이 똑같아요. 응이에요. 응. 그러니까 응하고 뒤에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G부터 보겠습니다. NG 뒤에 뭐 붙어 있어요? U에 콤마 붙여 있죠. U에 콤마니까 발음이 뭐예요? 으잖아요. 그럼 으라고 읽어주면 돼요. 좀 더 자연스럽게 라고 읽으면 되겠고 그 아래 NGH도 응이에요. 자, 여기서 H 소리 안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히읗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NGH가 응 하고 지금 예시 단어 뭐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응에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가 나왔는데 P는 발음이 쌍비읍이에요. 쌍비읍인데 얘는 앞에 모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은 받침으로 나오는데 앞에 모음으로 나오게 됐을 때 발음은 쌍비읍 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단 한번 볼까요? 지금 발음이 그렇죠. B, I니까 B 됐고 거기다 N 받침 빈 됐죠? 자, 그 다음 PH는 발음이 F 발음이에요. F. 그래서 여러분 살짝 이렇게 물어주셔야 돼요. 윗니로 아랫니스를 이렇게. 자, 그러면 예시 단어 보니까 PH, O에 콤마 들어가 있죠? O의 콤마는 발음이 뭐예요? 잖아요. 그러니까 라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앞자음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발음 뭐 갈 거냐면 받침 갈 거예요. 받침.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와보니까 끝자음하고 받침 나와 있죠? 자, 받침은 여러분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4가지가 나와요. 외우셔야 되는 것들. 자, 그 전까지는 한번 같이 가볼게요. 우선 M은 똑같으니까 미음 받침 들어갈게요. 예시 단어 볼까요? 시의 오의 콤마의 M이죠. 자, 그럼 시는 여러분 쌍기역이에요. 쌍기역에다가 오의 콤마니까 거 맞나요? 거기다 M 미음 받침 들어가니까 껌 되겠죠. 자, 그 다음 N
니은 받침 니은. 자, 그럼 읽으면은 뒤에 짝대기가 디귿이라 그랬고 뒤에 짝대기에 A니까 나 됐고 거기다가 받침 N 들어갔으니까 난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P는 쌍비읍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 왔는데 얘를 받침으로 넣으면은 비읍 받침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시 단어 보니까 N, O의 꺽쇠 여기까지가 노죠. 여기다가 비읍 받침 들어가니까 그렇죠. 높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T는 우리가 앞에서 쌍디귿이라고 배우고 왔어요. 쌍디귿. 그럼 얘가 받침으로 가면요. 디귿 받침으로 들어가요. 자, 그렇게 되면은 M, O의 꺽쇠 T는요. 모에다가 디귿 받침이니까 못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네 가지가 이제 앞의 자음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CH인데요. CH 우리가 앞에서 어떤 발음이라고 배우고 왔죠? 그렇죠. 쌍지읒 발음이라고 배우고 왔어요. 자, 근데 얘가 받침으로 들어가게 되면 발음이 익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익이 돼요. 너무 다르죠? 앞에 있을 땐 쌍지읒, 뒤로 가면은 익이라는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익이라는 발음이 남부에서는요, 기역 받침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같이 참고하시고요. 그럼 예시 단어 볼까요? SACH예요. 그러면 CH가 받침으로 들어갔으니까 발음이 익이 되겠다. 앞에 SA 싸 읽고 익, 싸익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싸익.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밑에 NH가 있는데 NH가 앞에 오면은 발음이 뭐였죠?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우고 왔죠? 니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NH가 받침으로 가면요. 발음이 뭐가 되냐면 잉이 돼요. 잉이 돼요. 잉. 자, 근데 남부에서는 이 NH 발음을요. 니은 받침으로 써요. 우리는 잉으로 배울게요. 자, 그럼 예시 단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ANH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A가 발음이 뭐예요? 아잖아요. 그럼 아잉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아잉, 아잉. 그렇죠. 자, 그 다음 아래 내려와 볼게요. 발음이 C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C 발음을 앞에서 뭐로 배우고 왔죠? 쌍기역으로 배우고 왔죠? 자, 쌍기역이니까 받침 기역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뭘 체크해야 되냐면요. 우선은 체크하기 전에 예시 단어 기역 받침일 때만 볼게요. LAC. 자, 이 발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락이라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래를 보니까 뭐 설명이 나와 있죠? 이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C 바로 앞에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왔던 O. 그러니까 이 발음은 어죠. 그리고 O의 꺽쇠. 이 발음은 오죠. 그리고 U. 이건 우죠. 이 세 가지 모음이 C 앞에 들어가면 이 C 발음을 할 때 여러분이 발음을 이렇게 담으셔야 돼요. 그냥 뭐 기억이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입을 담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시 단어 볼게요. 예시 단어 보니까 C, O의 꺽쇠 C가 나와 있죠. C 받침 앞에 O의 꺽쇠가 들어갔어요. 이 세 가지 모음 O의 꺽쇠, O, U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꼭 하는 게 아니라 다물어야 된다 그랬죠. 꼭 이렇게 담으셔야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오른쪽에 LUC 나와 있죠. 자, C 받침 앞에 U가 있어요. 그러면 발음이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룹.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사항은요. 이렇게 지금 다물어야 되는 경우는요. C 앞에 있는 그 모음 세 가지 있죠? 그 앞에가 자음일 때만 그래요. 자음일 때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U, O의 꺽쇠, C 이렇게 왔어요. U, O의 꺽쇠, C. 그러면 이때 다물까요? 안 다물까요? U, O의 꺽쇠, C. 안 다물어요. 자, C 앞에 O의 꺽쇠 앞에가 U면 모음이잖아요. 모음일 때는 해당하지 않고 그 O의 꺽쇠 앞에가 자음일 때만 담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내려와 볼까요?
아래 내려오니까 NG가 있는데 NG는 발음이 응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죠? 근데 얘가 받침일 때는 이응 받침이 돼요. 이응 받침. 그래서 여기 예시단을 읽으면은 MANG를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그렇죠. 망이라고 읽으면 돼요. 자, 근데 얘도 아래 설명이 나와 있죠? 이게 시와 같은 경우입니다. NG 앞에 세 가지 모음, 오, 우, 이 세 가지 모음이 오면 이 NG 발음을 담으셔야 돼요. 담으셔야 돼요. 자, 예시단을 볼까요? BUNG 나와 있죠? 자, BUNG 붕 아니야.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뭉, 뭉. 담으셔야 돼요. 뭉, 뭉. 이렇게 다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붕 안 돼요. 뭉, 다물어야 된다. 왜요? NG 앞에가 세 가지 모음 중에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 세 가지 모음 뭐라고요? 오, 우. 세 가지 모음 왔기 때문에 다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오른쪽에 HO의 꺽쇠 NG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자, 1번 홍 맞아요? 아니죠? 2번 홍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다음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페이지 성조로 가보실게요. 베트남어는 성조가 6개의 성조가 있어요. 성조에 따라서 같은 발음이라도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조를 잘 잡으셔야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베트남 사람한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성조 이름은 타인 카움자우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성조 이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조 이름보다는 성조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내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자, 이 타인 카움자우라는 거는요. 성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알파벳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내 맘대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고유의 음이 있어요. 어떤 음이냐면 평평한 소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 모르시겠죠? 저 따라 해보세요. 마, 그렇죠. 마, 느낌이 어때요? 앞 첫 시점 음과 끝 위치가 일직선에 있죠. 그죠? 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인컴자우 아무것도 없는 성조의 음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베트남어 봤을 때 성조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소리 어떻게 내야 돼요? 마라고 내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조는 타인싹이라고 나와 있어요. 타인싹이라는 성조는요.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는 의미예요. 일직선으로. 자, 어떻게 소리가 나냐? 마. 그죠?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죠? 그렇게 쭉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잉후엔이라고 나왔는데 이 성조는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의미예요. 좀 우울하게, 침울하게 내릴 거예요. 그렇죠. 아래로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조 보니까 타잉허이라고 나왔는데 이 타잉허이는 북부와 남부음이 달라요. 북부 기준에서는요. 마 이런 의미고 남부에서는 마 이렇게 소리가 나요. 우리는 북부 기준으로 배울 거죠? 그러니까 마 이렇게 할 겁니다. 마.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타잉아가 나와 있는데 타잉아는 제일 높은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 성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물결이죠? 물결이니까 마아 이렇게 갈 거예요. 마아 얘가 가장 높은 음. 마아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네, 주위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마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는 성조 이름이 타잉낭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툭 떨어지는 음이에요. 얘는 성조 표기도 아래에 찍죠? 점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짧게 하시면 돼요. 짧게 아래로 콕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다르게 소리를 냈던 이 같은 마가 성조에 따라서 뜻이 다 어떻게 돼요? 오른쪽 보니까 다 뜻이 다르죠? 같은 마여도 성조 따라서 뜻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성조음을 잘 신경 쓰셔서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랑 약속해 주세요.
자, 이제 베트남어 인칭 21페이지로 넘어오실게요. 베트남어 인칭은요. 나와 너의 인칭이 성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언니가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에 와 보시면은 나는 일반적으로는 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인칭을요 나는 또이 상대방은 만이라고 칭할 거고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게 바꾸실 때는 아래 인칭들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아버지 지위 높은 남성 뻘은요 그리고 할머니 뻘 지위가 높은 여성이면 마, 아저씨 뻘 주, 그리고 조카 손주 뻘은 자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 형 뻘은 아잉, 언니 누나 뻘 지, 동생 뻘은 맨 아래 나와 있죠. 동생 뻘은 M인데요. 오빠, 언니, 동생 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아줌마, 아가씨 뻘 여자 선생님은 꼬, 그리고 남자 선생님은 더이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인칭들은 1, 2인칭에 해당이 되고요. 자, 1, 2인칭 복수 다음 페이지 22페이지로 와보실게요. 자, 우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청자를 포함한 우리가 있고 청자를 불포함한 우리가 있습니다. 자, 청자를 포함한 우리는요. 줌따 그리고 불포함했다 그러면 줌또이 라고 하면 되는데 청자라는 거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우리 베트남어 공부 작심삼일 열심히 해요. 했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뭘 쓰면 돼요? 줌따를 쓰는 거고 여러분 우리 가족 이번에 여행 가요 했어요. 여러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포함이 안 됐죠? 그럴 때는 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줌또이 우리 가족 할 때 줌또이를 쓰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근데 이 우리를 조금 더 낮춰서 저희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또이에다가 M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줌M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오면은 3인칭이 나오는데 여기 없는 그나 그녀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 2인칭 뒤에다가 의라는 것만 붙여주면 됩니다. 의. 예를 들어서 그 할아버지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그렇죠. 엉의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칭에다가 의를 붙여서 3인칭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23페이지를 오셔서 베트남어 숫자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베트남어 숫자로 넘어오실게요. 베트남어 숫자 0부터 10까지 저 한번 따라 읽어보실게요. 콩, 못, 하이, 마, bốn, năm, sáu, bảy, tám, chín, mười.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자, 베트남어 숫자 규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려와 보면요. 15 이상부터 1의 자리에 있는 5는요. 숫자 원래 우리가 앞에서 남이라고 배워왔는데 15 이상부터 1의 자리에 5는요. n이 l로 바뀌어서 람이 됩니다. 람. 예를 들어서 25, 35, 45, 55, 65, 70, 80, 95 이 1의 자리에 5가 다 뭐란 얘기예요? 람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규칙이냐면요. 20 이상부터는 10의 성조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원래 10을 므이 보면은 내려가는 성조 보이시죠? 성조가 내려가는데 20 이상부터는 10의 성조가 없어져서 므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이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마므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규칙은 뭐냐면요. 자, 21 이상부터 1의 자리에 있는 1은 성조가 올라가는 거로 바뀌어요. 못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21, 31, 41, 51, 61, 71, 81, 91의 1은 다 뭐란 얘기예요? 못 아니라 못으로 올라가는 소리로 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3가지 베트남어 숫자 규칙이니까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오셔서 이제 큰 단위 숫자를 볼 건데 100단위를 어떻게 읽냐면 짬
이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100이라고 읽을 때 앞에 숫자 1 읽어주고 못짬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000단위는 베트남어로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응인 그리고 하나 더 응안이 있어서 뒤에다가 0 3개 붙여준다라고 생각하고 붙이시면 돼요. 2000이다 그러면 하잉인 혹은 하잉안이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만 단위로 올라갔을 때는요. 0 3개를 끊고 앞에 숫자 읽고 뒤에 0 3개를 응인 혹은 응안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만이 나와 있는데 만에 0 3개를 끊으니까 앞에 10이 남죠. 그럼 10을 읽어요. 어떻게? 뭐이라고 읽고 그 뒤에 0 3개를 응인이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만 단위로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0 3개를 끊어요. 그럼 앞에는 100 단위가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이다. 그러면 0 3개 끊으니까 앞에 100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못짬이라고 읽고 뒤에 0 3개 응인이라고 읽어주면 이게 10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0 3개를 끊었는데 이제 100만 단위에서는 단어가 생겨요. 100만이라는 단어는 지에오, 이게 100만이거든요. 그럼 100만이다 그러면 지에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 읽는 것까지 봤고요. 아래에 오셔서 숫자 0 읽는 법을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숫자 0은요. 콩이라고 읽으면 돼요. 또 전화번호 얘기할 때 이럴 때 콩 이렇게 010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0이 10의 자리에 왔을 때 그리고 100의 자리에 왔을 때는 콩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10의 자리에 왔을 때 0은요.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링 그리고 두 번째는 레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예시 한번 볼까요? 103이라는 게 나왔는데 103이니까 우선은 100이라고 먼저 읽을 거예요. 못짬 읽고 10의 자리 0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링 혹은 레라고 읽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 3, 마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못짬 링바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아래 오니까 100의 단위에 있는 0도 나와 있죠. 100의 자리에 있는 0. 자, 이 100의 자리에 있는 0은요. 000이라고 읽어야 돼요. 0이 콩이고 100이 짬이니까 콩짬 이게 000이 되겠죠. 자, 예시 한번 볼까요? 9025라고 나왔어요. 9000 먼저 읽을 거예요. 1000 단위가 응인이었으니까 9000 진 응인 읽고 100개 자리에 있는 0은 000이죠. 콩짬 읽고 그 다음에 25를 읽습니다. 25는 하이무이람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트남어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고 가야 할 4가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작심삼일 첫 번째로 가셔서 작심삼일 10번째까지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